청와대와 인수위가 또 충돌했습니다. 알박기다, 눈독이다,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앙된 발언들도 오고 갔습니다. 인사권을 두고 또 충돌한 건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인수위 대변인 이야기 들어보시죠. 임기 말 부실 공기업 알박이 인사 강행에 대한 인수위 입장입니다. 사실상 임명권자가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자초한 비상식적이고 모렴치한 처사입니다. 정권 이양기에 막대한 혈세가 들어간 부실 공기업에서 이런 비상식적인 인사가 강행된 것은 합법을 가장한 사익 추구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 사장 내정이 됐는데 인수위에서 이 사장 내정을 두고 모렴치한 임기 말 무분별한 임기 말 알박기로 모렴치한 처사다. 비상식적인 인사 강행으로 사익 추구다라고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들을 쏟아낸 겁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해서 청와대도 강대강으로 맞붙었습니다. 대응을 했는데 청와대 입장입니다. 대우조선 사장 자리에 인수위가 눈독 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다. 이 자리는 현 정부든 다음 정부든 눈독 들일 자리가 아니다. 라고 이거 눈독 들였냐? 라고 맞붙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우조선해양 사장 선임과 관련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인수위와 청와대가 이렇게 격앙되게 으르렁대고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자, 이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에서 현 정부 임기 말 인사를 중단하라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대우조선해양이라는 기업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사실상의 준정부 기관이죠. 산업은행이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실상 산업은행 관리하에 공기업 성격이 강하다. 그런데 이 대우조선해양이 금융위원회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대선 전날 이사회를 열어서 선임 안건을 처리해버렸다. 하필 대선 전날에 이사회를 열어서 사장을 급하게 선출했다라는 문제의식이 인수위에서 제기한 거예요. 박두선 사장을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박 사장은 문재인 대통령 동생의 대학 동기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논란이 많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을 공기업으로 봐야 하냐, 사기업으로 봐야 하냐, 알박기로 봐야 하냐, 알박기 아니라고 봐야 하냐,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 이야기 바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김수영 교수께서 보시기엔 어때요? 인수위 입장에서는 알박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지점이 없지는 않은 그래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사기업이긴 하지만 공적 자금이 10조 원 가까이 들어간 그래서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기업의 성격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은행이 대주주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적으로 좀 운영되는 지점들이 있는데 지금 정부가 이제 한 40일 정도면 바뀌잖아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대선 전날 금융위원회가 어쨌든 임기 말 인사를 좀 자제하라는 지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전날 이 신임 대표를 강행 처리한 것을 볼 때 인수위에서는 이건 알박기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시점이 딱 대선 전날이었다. 시점이 아주 절묘하기 때문에 좀 오해를 살만하고요. 특히나 이제 이번에 신임 대표가 된 그 박두선 신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 문재익 씨의 대학 동기 입니다. 같은 과 동기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작용한 게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또 반대로 또 현장에서는 정말 안 칠 수 없는 사람을 안 친 게 아니라 충분히 현장 경험도 많고 대우조선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탄탄히 밟고 올라온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자리에 갈 만한 사람이다라고 주장도 하고 있어서 지금 뭐 약간 어떤 게 옳고 그르다라는 걸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점은 아니고 논쟁이 붙을 수 있는 지점이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이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임기 말에 알박기 인사를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 이제 서로 으르렁대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거를 끊으려면은 만약에 예. 알박기 인사라는 것이 어떤 일종의 적폐의 관행이라면 누구 하나는 그만둬야 되거든요. 예. 너희들도 정권 말기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할 거야라고 하면 이 관행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너네가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하지 않을게라고 딱 끊어야 되는데 민주당 정권이 그러면 적폐를 청산하고 그러한 적폐적인 관행을 청산하기 위해서 깔끔하게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알박기 인사 같은 거 하지 않는다고 했느냐?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사실 감사위원 같은 경우에도 청와대가 어떻게 보면은 감사위원을 그냥 재청을 강행하려고 했지만 감사원장이 그렇게는 못한다라고 해가지고 무마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 정부도 그렇게 하지 못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일을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이런 적폐적인 관행이 없어지게끔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아봅니다. 자, 제가 궁금한 건 김영주 의원님. 예. 지금 청와대와 인수위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부딪혔단 말이에요. 또 충돌했다는 거예요.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면서 굉장히 화해 무드가 조성됐지만 결국 이 대우조선해양 사장 인선 문제를 두고 인수위가 모렴치한 처사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니까 청와대에서는 또 거기 눈독 들였어라고 또 감정적으로 나왔는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것과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릴게요. 네. 대우조선해양이 공기업 성격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 정상적으로 자금 관리를 산업은행이 하는 것뿐이고 대우조선해양은 대우조선해양 나름의 어떤 경영 논리와 어떤 기업으로서의 경영 행태가 있을 것이고 물론 시점이 꼭 대선 전날이라 공교롭긴 한데 어쨌든 이사회에서 선임한 사장 아니겠습니까? 물론 인수위에서는 여러 가지 인사 알박기 논란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아니 이것까지 또라고 발끈했던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청와대와 인수위 양쪽 모두에게 이렇게 중요한 자리입니까? 이제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우선은 그 포커스를 예, 산업은행에 맞춰야 돼요. 산업은행에. 예. 그동안에 산업은행이 지나치게 대우건설과 대우조선해양을 자기네들이 운영하면서 즐겼어요. 그래서 매각도 늦게 하고 인선도 늦게 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크게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경우에는 조금 현 정부와 새로운 정부 간에 하나의 어떤 그 신사협정 같은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은 물론 공적 자금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임기 말에 즉 뭐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인사권을 단행할 수 있는 인사 영역과 실제로 보면 굉장히 국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쳐서 말하자면 임기 말 알박기를 하면 안 되는 뭐 한국은행 그런 총재 자리를 자리라든지. 예컨대 선관위원 예. 자리라든지 이런 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그 인수위의 발언 자체가 뭐 언론이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아기자기라고 보여. 대통령의 동생과 동창이다. 이 사람이 해양대학 출신이고 뭐 해양 전문 업계에 계시는데 그러면 대통령 동생이 서울대학교를 나왔으면 서울대 출신은 어디 들어가면 안 되는 거냐. 사실은 해양대학 출신이 조선해양의 대표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역으로 보니까 대통령 동신이 해양대에 나왔네. 이렇게 국민들이 보기에 굉장히 대통령이 대통령 동생 때문에 이 사람을 사장으로 앉힌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것은 난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보여지고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잔뼈가 굵었고 부사장 출신이고 CSO까지 최근까지 했기 때문에 충분히 아마 3배수 안에 들어가 있는 인물이고 충분히 사장으로 하기에 결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시점이 그렇다면 그 시점에 대해서 과연 꼭 그렇게 해야 되냐 하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산업은행의 문제였고 이사회의 문제였지 그게 알박기라고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인수위도 청와대도 쿨다운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좀 한 단계 서로 상호 간의 신사 협정 좀 한 단계 좀 차분하게 좀 냉정하게 바라봐야 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일리 있는 지적이에요.